저는 재작년 가을 결혼했고 이제 1년 반 정도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. 남편과 맞벌이하면서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너무 화가 나고 이젠 도저히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. 최근 들어서 남편이 제게 변명이랍시고 늘어놓는 소리들은 전부 헛소리일 뿐이고 저와 친정부모님을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서 더욱 화가 나더라고요. 이제는 부부 사이의 모든 신뢰가 깨져버려서 이혼 말고는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. 오늘 아침만 해도 제 눈치를 살살 살피다가 제가 오해했다고 화를 풀라고 하는데 진짜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더는 듣고 싶지 않아서 빨리 이혼하고 정리해야겠네요. 결혼 전 남편과 저는 2년 동안 연애를 했었습니다. 둘 다 회사 생활하는 도중에 만나서 2년 정도면 적당한 기간을 연애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 사이에 남편에게서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. 남편이 저보다 2살 연상인데 군대 다녀온 것도 있고 취업 준비하던 기간도 있어서 사회생활은 제가 2년 빨리 시작했습니다. 그렇다 보니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약간이나마 월급 차이가 있더라고요. 같은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전공에 하고 있는 일까지 비슷해서 대충 이쪽 계통 일하는 사람들 연봉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. 남편의 입으로 직접 들은 연봉도 제가 계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저보다 몇백만 원 적게 받고 있지만 제가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어요. 제가 남편보다 2년 앞서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 어떻게 보면 제 연봉이 더 많은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안 그래도 저보다 2살 많은 데다 남자라서 그런지 남편은 연봉 이야기가 나오는 걸 자존심 상해하면서 민감하게 생각하더라고요. 한 번은 연애하던 시절에 제가 농담 삼아서 오늘은 돈 많이 버는 이 누나가 한턱 쏜다 라고 했다가 남편이 그날 하루 종일 엄청나게 기분 나빠하는 바람에 제가 사과했던 기억도 있네요.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서로 얼마나 버는지 의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. 남편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우리 두 사람 모두 탄탄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연봉은 아니지만 맞벌이를 하면 나중에 아이 키우면서 여유 있게 살 정도는 되겠더라고요. 결혼할 때도 혼수나 다른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는 것보다 우리 두 사람 모아둔 돈을 다 합친 이후에 시댁의 도움을 받아서 신혼집을 사서 시작했어요. 혼수는 저희 친정에서 맞춰주셨고 남들보다 좋은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돈 많이 벌고 아이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. 저는 예전부터 재테크로 돈 모으는 것을 좋아했고 부동산 주식 등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. 남편은 반대로 일만 할 줄 아는 일개미였고 월급 들어오면 적금 붓는 거 외에는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부의 돈 관리는 제가 맡아서 하게 되었고 남편은 월급이 들어오면 본인 한 달 용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전부 제 통장으로 이체시켜 주었어요. 결혼하기 전부터 돈 관리를 제가 한다는 것에 대해 단 한 번의 말다툼도 없었고 남편은 제가 하자는 대로 경제권을 전부 넘겨주더라고요. 그 부분이 너무 고마워서 저도 남편 용돈을 한 달에 50만 원씩 주고 급한 일이 있을 때 비상금으로 쓸 수 있는 신용카드도 한 장 만들어서 남편 지갑에 넣어주었죠. 저는 결혼 전부터 한 달에 용돈 20만 원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똑같이 20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. 제가 알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물건을 사고 나면 돈 쓸 일이 없더라고요. 지금 사는 아파트가 25평인데 제 계획으로 이렇게 돈을 모으면 4년 5년 후에는 30평대로 이사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. 남편이 저랑 직급은 똑같지만 월급은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적은 편이었어요. 호봉이 적어서 그런 건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적긴 하더라고요. 하지만 남편한테 대놓고 물어보면 자존심 상해할 것 같아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월급으로 눈치 준 적은 없었습니다. 오히려 남편이 밖에 나가서 기죽고 다니지 말라고 용돈도 넉넉하게 주었고 남편이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하면 제가 준 카드로 술값 계산을 하고 오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 남편은 평균적으로 본인 용돈 50만 원과 카드로 매달 30만 원 정도를 사용했고 저는 태생이 집순이에다 친구도 많이 없어서 20만 원도 남을 때가 많았죠. 오히려 저는 통장 잔고 늘어나고 적금 하나 더 들고 주식이나 펀드를 하나 더 살 때가 훨씬 기분이 좋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습니다. 결혼 전에 혼자 월급으로 모을 때보다 둘이서 합쳐서 모으니까 훨씬 더 많이 모을 수 있었고 이러다가 금방 집 사고 부자 될 것만 같은 행복한 상상도 자주 하곤 했었어요. 하지만 얼마 전 이런 사소한 제 행복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.
제게는 너무나도 큰 배신감이 들었고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과 그 누구도 이젠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. 남편은 매달 20일 전후로 월급날이었는데 월급을 받으면 본인 용돈 50만 원을 빼고 나머지를 제 통장에 바로 이체시킵니다. 저는 그런 남편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월급 명세서를 보자고 한 적도 없었고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던 가끔 한 번씩 들어오는 보너스건 남편이 제 통장에 입금해주면 고지곳대로 믿어버렸죠. 심지어는 남편이 보너스를 받았다고 하면 그 돈에서 다시 얼마를 떼어서 남편 통장에 넣어주기까지 했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난달 말에 대학 동창들과 송년회를 하기 위해 만나면서 시작되었어요.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많은 건 아니라서 보통 그런 모임이 있어도 잘 나가지 않았는데 저랑 정말 친하게 지낸 단짝 같은 친구가 있어서 꼭 같이 나가자며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. 그 자리에서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동창들과도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. 그 중에 한 사람은 대학 다닐 때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지냈었는데 남편과 같은 회사에 같은 직급이라 서로 이야기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.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고 본인 회사의 복지나 연봉고과에 대해서도 한참 대화를 나눴었는데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. 남편이 작년에 진급해서 이제 대리를 달았는데 연차가 저랑 2년 차이가 난다고 치더라도 연봉은 거의 1,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났었습니다. 하지만 그 자리에서 만난 동창 말에 따르면 남편 회사의 대리 초임 연봉이 지금 제가 받는 돈과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. 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급이 같더라도 부서마다 연봉에 차이가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물어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. 진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부서와 아닌 곳이 차이는 있지만 일단 같은 직급에 같은 연차면 연봉이 대략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. 오히려 동창이 제게 하는 말이 남편분이 개발팀에 있지? 저번 연말에 상여금으로만 한 2천만 원씩은 받았을 텐데. 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저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. 남편이 제게 이야기했던 연봉은 5천만 원 정도였고 연말에 보너스로 기본급의 100%가 나왔다면서 200만 원 정도 제게 준 것이 전부였습니다. 하지만 그날 동창 말에 따르면 남편 실제 연봉은 6천이 훌쩍 넘고 지난 연말에 연봉과는 별도의 상여금으로 2천만 원을 한꺼번에 받았다는 거예요. 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마 그 자리에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돈 관리를 각자 하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자세한 건 모른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 이후로 동창 모임에 더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빠르게 일어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. 막상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얼굴을 보니 당신이 연봉을 나한테 숨기고 딴 주머니를 찬 게 맞냐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. 뭔가 제가 열면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는 것 같았고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꺼내는 순간 우리 부부 사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. 일단 남편 앞에서는 아무런 내색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대화하고 잘 지내다가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. 하지만 제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남편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지기만 하더라고요. 결국 새벽 3시가 넘어도 잠이 오지 않아서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말았습니다. 평소에 웬만한 비밀번호는 서로 공유하며 살았기 때문에 남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은행 계좌를 열어볼 수 있었고 지난 1년 동안의 통장 내역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제 결혼 생활도 거기에서 끝난 것과 다름없었어요. 결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.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다고 해도 언제 집에 오는지 꼬치꼬치 따져 물어본 적 없었고 의심해 본 적조차 없었어요. 우리 친정부모님을 보면서 부부 사이에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배웠고 내가 아는 내 남편이라는 사람은 제가 안 보는 곳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남편의 월급 통장을 확인한 순간 가장 먼저 제게 든 생각은 내가 그동안 완전히 남편에게 속았구나. 남편은 두 얼굴을 가진 채 저를 대하고 있었다고 느끼게 되었어요. 일단 남편이 제게 이야기했던 월급과는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났고 석 달에 한 번 들어오는 보너스마저 제게 이야기했던 금액과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. 저한테 기본급 100% 받았다고 했던 연말 인센티브 역시 대학 동창이 말했던 것처럼 2천만 원을 일시불로 받은 것 같았습니다.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이 저 몰래 따로 챙겨놓은 돈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어요. 처음에는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통장 내역을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결혼한 뒤로 지금까지 계속 저를 속이고 있었더라고요.
그 순간부터 밀려오는 배신감은 이루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죠. 남편이 용돈 적다고 투덜거릴 때마다 항상 남편에게 미안해했었고, 원래 남자들은 밖에서 친구 만나고 술 한 잔씩 해야 하는데 제가 충분한 용돈을 주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왔어요.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쓰라고 카드를 줬을 때도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고 잔소리 한 적도 없었습니다. 남편은 치밀하고 통장을 2개로 나눠서 관리했고, 저한테 월급이랍시고 보내준 뒤에 남는 돈은 따로 만든 통장으로 이체를 하고 있더라고요. 비상금 통장은 핸드폰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컴퓨터로는 통장 내역을 볼 방법이 없어서 그것까지 확인하진 못했습니다. 혹시라도 남편이 나중에 말을 바꾸고 발뺌을 할까봐 모든 내역들을 전부 저장해두고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 이게 어떻게든 영문인지 물어봤어요. 처음에는 왜 자기 계좌를 마음대로 열어보냐고 펄펄 뛰고 화를 내던 남편이었는데 대충 상황 파악이 끝나자 그 뒤로부터는 저한테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자기가 일부러 쓰려고 한 건 아니고 시부모님에게 용돈 드린 것이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. 이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변명인 게 아직 시아버님이 일을 하고 계시고 아버님 벌이가 저희보다 더 많아요. 2분 살고 계신 집도 대출 하나 없이 자가로 살고 계시고 매달 월세 나오는 오피스텔 한 채와 상가도 한 채 있는 걸로 아는데 전혀 시부모님 생활에 어려움이 없습니다. 안 그래도 남편이랑 결혼하고 나서 양가 부모님 용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친정부모님도 용돈 필요 없다고 하셨고 시부모님께서도 용돈 필요 없으니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말씀하셨어요. 게다가 결혼 준비하면서 친정보다는 시댁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이 언제든지 시댁에 용돈을 드리자고 하면 저는 당연한 마음으로 보내드렸을 겁니다. 남편에게 내가 그럼 당신이 하는 말을 다 믿을 테니까 따로 관리하는 비상금 통장 내역을 전부 뽑아서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것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. 그 이유가 뭔지 캥기는 게 없으면 보여달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그건 못한답니다. 그냥 우리 엄마 아빠 용돈 좀 챙겨드리고 내 친구들하고 노는 데다 좀 썼어. 너는 왜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을 못 믿냐? 제가 매달 남편에게 주는 용돈과 카드까지 합치면 70만원, 80만원 정도를 쓰고 있었으면서 뭐가 그렇게 돈이 부족해서 따로 100만원씩 딴 주머니를 챙겼을까요? 절대 보여줄 수 없다고 펄쩍 뛰는 남편을 보면서 제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상이 가장 먼저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. 당신 이상한 술집 다닌 거 아니야? 여자 나오고 뭐 그런 것 같소? 이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은 또 절대 아니라면서 그런 의심받는 것이 더 기분 나쁘다 하더라고요. 30이 넘은 남자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비상금 통장 하나 정도는 다들 갖고 있는 거라면서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저한테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. 만약 연애할 때라면 저런 행동을 이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결혼하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부부 아닙니까? 남편이 아내 몰래 급하게 쓸 돈이 대체 왜 필요한 거죠? 이런 식으로 딴 주머니를 찰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저한테 돈 관리를 맡기지나 말지. 정말 너무 크게 남편에게 실망했고 배신감마저 느껴졌어요. 그동안 제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더라도 기죽이는 소리 하지 않으려고 용돈도 넉넉하게 주고 제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다 생각했었는데 전부 바보 같은 짓이었죠. 어쩐지 야근도 자주 하고 남편이 다니는 회사 규모도 제가 다니는 회사보다 큰데 왜 월급이 저보다 작은 건지 그게 좀 의문이긴 했어요.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남편에게 당신 월급이 왜 이것밖에 안 돼? 라고 물어보면 기분 나빠하고 스트레스 받을 게 뻔한 일이라서 별말 안 하고 참고 있었죠. 근데 이런 식으로 제 뒤통수를 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. 저는 우리가 부부 사이의 신뢰가 다 깨졌으니까 당장 이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무슨 이런 이유로 이혼하냐고 자기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술 먹고 주먹을 휘두른 것도 아닌데 대체 무슨 이유로 이혼하냐며 펄펄 뛰더라고요. 내 친구들은 나보다 비상금을 훨씬 많이 갖고 있는데 나는 진짜 얼마 없는 편이라니까? 다른 애들은 비상금 걸려도 와이프가 크게 잔소리 안 한다더라. 왜 너만 돈독이 올라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? 옛말에 끼리끼리 노는 거라더니 남편 친구들 역시도 전부 딴 주머니 하나씩은 차고 노는구나 싶었습니다. 이번 한번 제가 눈 감고 넘어간다고 해서 오늘부터 당장 바른 생활하는 착한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? 만나서 술값으로 수백만 원씩 쓰면서 노는 친구들이 있는데 남편은 앞으로 제가 정한 용돈으로만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? 게다가 지난 1년 동안 술 마시고 어디서 뭘 하고 다녔는지 생각만 해도 너무 더럽고 스트레스 받아요. 그냥 이쯤에서 우리는 이혼하는 것이 맞겠다고 이야기했고
신혼집은 부동산에 내놓을 테니까 시부모한테는 남편이 직접 말씀드리라고 했어요. 이혼을 통보한 바로 그 다음날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. 전부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내 잘못이다. 내가 돈이 좀 필요해서 아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거야. 그 돈 전부 이자까지 쳐서 갚아줄 테니까 너도 이쯤에서 화 풀고 좋게 지내라. 누가 봐도 자식의 허물을 감춰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어머님의 말씀을 당연히 믿을 수 없었고 저는 무조건 남편 통장 내역을 전부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내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내 얼굴 봐서라도 한번 눈 감아주면 안 될까?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더욱더 남편을 의심하게 되었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더 큰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. 그냥 여기서 헤어지는 것이 맞다고 확신이 들었고 어머님에게도 이젠 이혼 말고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. 며칠 지나면 제 화도 풀리고 슬쩍 뭉개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이제서야 불똥이 떨어졌는지 저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. 앞으로는 용돈도 전부 반납하고 월급 통장 자체를 저한테 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믿고 살 수 없어졌습니다. 우리 앞으로 서로 감시하고 의심하면서 피곤하게 살지 말자. 당신은 당신 월급 마음껏 쓰고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게. 그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.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해줄 말은 저것뿐이었고 남편은 자기가 실수했다면서 제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. 어차피 아이도 없으니까 지금 이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신혼집만 정리되는 대로 제 돈과 부모님 돈만 다 챙겨서 빠르게 이혼할 거예요. 저는 큰 상처를 받았고 더 이상 감당할 자신이 없고 남편도 저한테 묶여서 숨도 못 쉬고 사느니 좋아하는 술이나 맘대로 먹고 따로 뒤에서 여자를 만나건 사생활을 어떻게 하고 다니건 맘대로 사는 것이 더 속편한 일일지도 모르겠네요. 자유로운 영혼이니 자유롭게 살 수 있게 제가 놓아주겠습니다.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.